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파인 이촌중고등관의 이상준 부원장입니다. 저는 뉴파인 이촌 중고등관의 고3 담당하는 수학선생 이승훈 수학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승훈 선생님이랑 같이 올해 내신 전략이랑 이제 내년 24학번이 될 친구들을 위해서 대입 전략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승훈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직접 안내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뉴파인 현재 고3 전담하는 수학선생이고요. 논술, 수리논술까지 이렇게 대비 가능한 수학선생입니다. 네, 일단 입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명드리면, 먼저 올해 꼭 대입을 꼭 노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학령 인구 대비해서 대학 모집 인원의 변화 추이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고2였다 이제 고3 되는 학생들 2024학년도 이제 이렇게 해서 입시를 노리는 학생 인구수가 제일 작습니다. 하고 이제 고1 올라갈 학생들 황금돼지죠. 이렇게 해서 좀 인원수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당연히 재수하면 안 되지만 올해 꼭 이렇게 해서 노려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참고해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현 대입 입시 모집 형태 다 어머님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물론 특기자 전형이 조금 있지만 그거는 거의 특수한 경우고 우리 아이들이랑 관련이 없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노려야 수능. 된다는 거. 네. 수능 위주로 이렇게 해서 노려야 되는 부분, 이렇게 있는 거 어머님들도 많이 아시고 계실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일단 수능 결과부터 이렇게 좀 분석해 드리면, 23년도 일단 국어 1등급 컷은 국어 화작 96점, 언매 26점, 표점이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126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 이제 확통 89점, 미적 85점, 표점으로 133점이고, 일단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 만점은 표점 134점 정도, 수학 만점 145점 정도, 표점으로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 정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국어와 수학 여기서 거의 10점에서 15점 정도, 이렇게 물론 화작과 언매냐 확통과 미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수학이 이렇게 10점 이상 이렇게 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물론 이과는 여기에 가중치가 더 생기고, 문과, 인문계열도 수학 비중이 좀 높습니다. 해서 이따가 더 보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수학이 많이 중요하고, 수학 점수에 따라서 이게 수능 2점, 3점이 아니라 꼭 이렇게 표점으로 해서 더 높은 점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영어는 물론 절대평가여서 이렇게 해서 1등급 컷 90점이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 중에 문과로 이렇게 해서 바꿔서 이렇게 교차 지원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확통 응시에서 5.8% 정도가 1등급 이렇게 얻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교차 지원이 생각보다 꽤 가능한 대학들이 꽤 있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거의 70% 정도, 서강대 같은 경우 80%, 그래서 인문계 합격선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좀 알 수 있고요. 그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전략적으로 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굳이 이렇게보다 이과 학생들 중에서 해서 수학 성적이 좀 유독 잘 나왔다, 그런 경우에 좀 해서 나중에, 근데 만약에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에 대한 정확한 게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인문사회 계열 아니면 자율전공학부 이런 쪽으로 해서 전과, 그러니까 복수 좀 교차 지원이죠. 교차 지원해서 대학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경우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이과 친구들이 처음부터 교차 지원을 노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올해 막바지에 됐을 때 이제 네. 돌아서겠죠. 네. 그렇죠. 이과 쪽에서 대학을 높이기 위해. 네, 그렇습니다. 해서 이과에서 대학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해서 대학 입시 변화사항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요. 주요 대학 이슈화된 거, 일단 연고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이렇게 좀 증가했고, 교과 전형이 감소했습니다. 요게 전반적인 이렇게 좀 틀이고요.
그다음에 수시에서 최저 기준 완화됐고요. 고대 서강대가 특히 일단 완화됐고, 그다음에 학생부 같은 경우 간소화됐고 자수서가 폐지됐습니다. 자수서 이제 더 이상 작성 안 하고요. 고대 같은 경우 정시에서 내신 반영 이렇게 하는데, 여기 427명 같은 경우 일단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현재는 이제 서울대와 고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이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내신 반영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수능 그쵸. 잘 보는 게 어쨌건 핵심이죠. 당연히 수능 중심으로 거의 수능 이거에 이따가 비율 보실 네. 수 있겠지만 해서 몇 명 안 되는 데서 일단 내신 반영이 있다는 거, 생겼다는 거. 서울대 같은 경우 과학 두 과목이 이렇게 해서 지정돼 있었는데 가산점으로 이렇게 해서 두 과목 하면 변경됐고요. 서강대, 성대 정시 수능 수학 선택 과목이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랑 이제 그러니까 수능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이렇게 해지돼서 다른 것들 이렇게 노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경희대 한의인문 간호학과 같은 경우 확통사탐 응시생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서강대, 주요. 네, 서강대, 성대 정시 수능 선택 과목 해지가 자세하게 무슨 말일까요? 이따가 참고로 해서 수능 선택을 꼭 이과 학생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좀 다른 과목, 그러니까 확통 같은 경우 응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수능 이렇게 해서 22년 이후에 수능 이렇게 해서 체제가 바뀐 부분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님도 뭐 공통으로 수원수투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이거 선택하는 거 이거는 다 어머님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이렇게 두 과목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인문 부분에서 절대평가,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이렇게 갔다는 거.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해서 제2외국어 중에 한 과목을 이렇게 해서 잘 봤을 때 사탐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전에 아랍어를 많이 꽤 그렇죠. 선택해서 네. 아랍어에서 대박을 노려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아랍어 그냥 다 찍어서 이렇게 해서 2등급 나와서 점수는 19점이었는데 해서 2등급 나와서 사탐을 대체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해서 이제 절대평가로 이렇게 제외국도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이렇게 바뀐 게 좀 뭐 네. 크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EBS 연계율 크게 의미 없고, 일단 영어랑 국어 같은 경우 지문이 그렇죠. 꼭 지문 때문에. 쓰이는 거니까 중요하게 보고, 수학은 당연히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깔고 가야 돼. 어차피 맞출 문제만 연계시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능 일단 선택 과목 지정 현황인데요. 일단 인문계는 화법과 인문계든 자연계든 화작과 언매 이렇게 해서 택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택 하는데, 거의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 해서 확통을 일단 거의 선택하게 되고, 자연계 같은 경우 이제 해서 수학을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이렇게 택하게 되는 거 해서 그 다음에 국어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거의 이제 미적 기하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여기에서 경희대, 고대 거의 주요 대부분의 대학이 미적 기하 중에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는 거. 탐구 같은 경우 일단 사회과학 구분 없이 이렇게 하는 대학으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서강대가 이렇게 사회과학 구분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쓸 게 서강대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과는 그래도 해서 그렇죠. 과학을 두 개를 선택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일단 사회를 구분해 선택하더라도 서강대 같은 경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서강대랑 인천대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과는 과탐 두 개를 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건 뭐 의미가 없네요. 네, 크게 구분이 없다라는 게 네. 의미 없다. 해서 학생부 기재 방식 이렇게 변화된 건데요. 일단은 교과 활동, 교과 세특 해서 교과 세특 과목별로 500자 이내 이렇게 일단 방과 후 활동 미기재하고요. 영재 발명교육 실적 또 미반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교원의 기재 역량 강화랑 이렇게 해서 세특 기준
발표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 우리 고3 친구들은 이미 지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이제 할 거에 대해서 정확히 딱 찝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이 그죠? 1, 네. 2학년 때 이루어지는 지금 얘기들이라. 해서 입시에서 일단은 저는 무엇보다 만약에 이렇게 1, 2학년 때 있었던 학생은 고3 1학기 때 마저 다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1, 2학년 때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이것보다는 일단 정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수능 성적 이렇게 맞추고, 그래도 일단 수시는 좀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종합 같은 경우 저는 좀 더 노리라고 이렇게 꼭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학생부 기재 방식 이렇게 변화된 거 이렇게 어머님들 보실 수 있고요. 해서 일단 주요 모집 인원 이렇게 보시면, 해서 정시 주요 대학입니다. 주요 대학 대학별로 해서 주요 대학 대략적으로 정시에서 42%, 수시에서 58%, 그래서 거의 한 40%, 6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수시 60%에도 교과가 한 12% 정도, 그 다음에 종합이 한 30% 정도 됩니다. 종합이 꽤 많고, 그 다음에 논술이 한 9%, 그 다음에 특기자가 한 거의 1%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종합을 좀 더 이렇게 노리고,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내가 정시 성적을 끌어올려서 그 정시 성적보다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수시를 넣는 기회를 가지면 더욱더 전략적으로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정시가 거의 40%지만 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와 40%꽤 많이 뽑으니까 여기를 노리기보다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재수생들, 정시에서는 거의 재수생이 반 정도 이상은 차지하고, 또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이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정시를 많이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학생 용산고나 이렇게 해서 중경고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일단은 정시 성적을 무조건 올리되 그것보다 좀 높은 학교를 수시로 이렇게 쓰는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시 납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니까. 네, 수시 납치는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시 성적을 끌어올려 놓고 수시를 상향 지원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나중에 면접 보는 학교를 좀 뒤쪽에서 이렇게 써서, 그래서 만약에 내 성적이 정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 이러한 아주 좋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중에 면접을 안 가는 그런 전략도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경쟁하는 거, 비율이 국어 33.3, 수학 40, 인문도 40, 인문, 자연, 자율전공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문도 수학 비중이 이렇게 무지 높다는 거, 탐구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2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2외고는 등급에 감점만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자율전공이랑 이렇게 해서 교차 지원하는 비율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확실히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높네요. 네, 여기 이제 더 보시면요. 해서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일단 인문은 35%, 여기서 수학 25%, 근데 자연은 거꾸로 국어가 20%, 수학이 35%, 그 다음에 영어는 이렇게 15%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종 등급자 이렇게 해서 평균 컷이랑 이렇게 좀 더 살펴볼 수 있고, 여기서 학생들 확통이 거의 인문계열에서도 84.6%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학과 같은 경우도 미적 선택한 게 15%고, 이렇게 해서 꽤 미적 선택하고 이과에서 이렇게 해서 인문계열 쪽으로도 이렇게 꽤 있다는 거 해서, 여기 인문사회 의학 계열은 당연히 이렇게 미적이 더 많고, 한의회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확통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합격자의 100분위 를 보니까 평균이 거의 뭐 3점 초반이겠네요. 2점 후, 3점 초, 그죠? 퍼센트가 12%니까. 네. 근데 뭐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평균이 있는 거잖아요. 네, 평균. 이건 그러니까 그냥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 수능 정시에서 일단 지역균형 선발로 해서 각 고등학교에서 2명씩 이렇게 추천하는 학교장 거. 추천서. 네. 그렇죠? 해서 네. 보통 이제 전교 이과 1등, 문과 1등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받게 되고, 학교마다 이건 조금씩 있고요.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1단계 같은 경우 이제 정시에서 이렇게 2배수 이렇게 하고 수능 성적과 교과 성적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과학이 두 과목 선택 시 5점 이렇게 해서 한 과목 선택 시 3점 가산점 이렇게 받기 때문에 다른 과목 두 과목 이렇게 서울대 같은 경우 이렇게 노리는 게 그리고 중요할 것 교과 같습니다. 성적, 교과 평가 20점이라는 게 지필고사 20점을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출결 사항과 그다음에 봉사활동 및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부죠. 네, 줄여서 얘기하면 생기부가 생기부, 20. 이렇게 해서 20점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수능 성적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정시에서는. 왜냐면 성적이 낮아도 20점에서 확 깎아먹는 게 아닌 거니까. 네. 그리고 근데도 이렇게 학생부 교과 있다라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요. 해서 정시에서 여기는 427명만 이렇게 해서 교과 성적 20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일반으로는 거의 1000명 이상이, 그래서 대부분 학생이 수능 100%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시에서는 무조건 수능이 여기 이 두 학교 뿐 아니라 나머지 학교들은 다 수능 우선이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해서 수능이 정시에서는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대입 이시 주요사항 일단 보시면요, 영어 등급별로 대학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해서 영어 같은 경우 등급별 반영 점수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되게 이제 좀 몇 개 학교를 해서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해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 서울대 같은 경우 수학이 40%인데 해서 영어를 감점합니다. 1등급은 그냥 빵점이고 2등급은 0.5점 감점하고 이런 식이고요. 해서 여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100점 해서 등급간 1점 감점하는 틀로 이렇게 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 점수를 이제 생각해서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국어 30%, 수학 30%, 지금 사탐 30%, 인문계열입니다. 해서 이렇게 있는데 영어가 이제 10%인데 100점 만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서 1000점 만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서 300점, 300점, 300점인데 영어가 바로 100점에 해당하고 1등급은 100점 그대로 가지고 2등급은 96점, 그래서 4점인데 수학은 수능 수학이 100점 만점이 바로 300점으로 환산돼서 곱하기 3배네. 네, 2점짜리 하나 틀리면 바로 3배 하면 6점이 되고, 물론 영어 여기서 2등급보다 크네요. 네, 표점으로 환산하면 더 커집니다. 그렇지. 표점으로 환산하면 더 커지고, 그래서 이 수학과 영어 이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인문계열 이렇게 또 외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조금 커서 20% 이렇게 반영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비중 이렇게 있다는 거 계산해 보시면 각 학교마다 일단은 주되게 수학이 꽤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이과는 한양대 같은 경우 국어가 20%, 여기에서 이과가 35%. 그러면 이과 35%인데다 가중치 두고 그 다음에 영어 10%, 여기 2등급 98점, 여긴 2점이지만 수학 2점은 거의 해서 거의 9점, 10점 가까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 이렇게 알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1, 2, 3에 대한 폭은 굉장히 좁게 주고 네, 4, 5로 떨어지면 이제 훅 떨어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2등급까지는 맞출 수 있는 전략을 좀 짜야 등급 간의 격차가 좀 당연히 조금 여기 보인다. 과 하나 나중에 할 때 지원할 때 1, 2점 차이로 지금 여기서 2점 차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2점 차이도 나중에 학과에서 예비 몇 번 받냐 이런 그렇죠. 차이. 왜냐면 비슷한 애들끼리 네. 경쟁이 붙지 뭐 전체 인원 기준으로 보면 2점이 별거 아니어도 네. 다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경쟁 그렇죠. 붙은 과에서는 전략적으로 네. 좀 그래서-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타 과목에 비해서는 네. 다, 그래서 수학이 일단 많이 중요하다는 거, 네. 요거 꼭 이렇게 얘기 드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다른 학교들도 수학이 이렇게 비중, 이과는 당연히 수학이 시립대 같은 경우, 건대 같은 경우 수학 어우, 비중이 엄청 40%. 크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학 잘 본 학생들 나중에 이제 좀 전략적으로 정시해서 수학 과학 잘 봤을 때, 그 다음에 수학 국어 잘 봤을 때, 그래서 좀 노릴 대학들이 이 이렇게 친구들 달라집니다. 건대는 좀 노려볼 만하네요. 수학은 꽤 괜찮은데 타 과목 막 바닥인 친구들은 네. 확실히 유리하겠네. 근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네. 그래서 수학 잘 봤을 때는 건대 이렇게 그러네. 좀 노리는 게
많이 유리해집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평가 평가 요소인데요. 저는 일단 제가 수리논술도 이렇게 하면서 저 수리논술로 대학 꽤 많이 보냈고 이걸로 이렇게 누리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님들께 꼭 종합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좀 많이 누리라고 하는데요. 학종이죠. 네. 수시는 학종이다. 일단 중요한 게 그 중에서 저도 이제 대학 입시 이렇게 보내면서 실적 내보면 종합에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게 이게 생각보다 꽤 큽니다. 해서 생각보다 전공 적합성 관련돼서 자기가 지원하려는 이 계열과 전공 과목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준비했는지 그거에 대한 거 네, 요게 안타깝게도 우리 현 고3 친구들에게는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이것 네. 또한 좀 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학업 역량과 인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소로 많이 평가한다는 거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1, 2학년 때 부진했더라도 3학년 1학기 생기부라도 좀 탄탄하게 대신 네. 뭐 당연히 지필을 우선적으로 국영수사관을 우선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래도 생기부에 대한 부분은 놓치지 마라. 3학년 1학기여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전공 네. 적합성. 네. 그렇게 좀 늘었으면 좋겠고요. 해서 일단 그리고 추천 전형 이렇게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역 균형으로 2명, 그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10명, 그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해서 4%까지 이렇게 전교생이 4% 정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지역 균형 및 이렇게 해서 추천서 이렇게 받게 되면 상당히 낮은 경쟁률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당연히 내신 좋은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추천서를 하기 때문에 내신 고3 때 끝까지 이렇게 좀 챙겨서 추천서 이렇게 받아서 누리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1, 2학년들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마찬가지지만 그쵸. 학교장 추천서라고 생각하면 나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나는 못 받아. 학교장, 교장 선생님을 인사해 본 적도 없는데 나한테 추천서를 써준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교장 이거는- 선생님은 알고 모르고는 관련이 없다. 이건 일단 거의 음. 성적순으로고 앞에 거 받은 학생들은 거의 이제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적 이렇게 잘 나온 학생들은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뭐 경희대 같은 경우 이렇게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일단 중앙대 같은 경우 20명이지만 거기서 전교권 학생들이 중앙대에 그렇죠. 이렇게 안 해서 쓰죠. 패스하기 때문에 넘기고 나에게도 이러면서 기회가 있다. 네.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서 최대한 이렇게 노리고 나중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 거 받을래 이렇게 해서 위에서 고르는 경우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좀 본인한테도 오니까 최대한 이렇게 내신 챙겨서 추천서 이거 노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해서 학생부 교과 많이 일단 여기 중경고든 여기 용산고는 특히 더 힘들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위주 이렇게 쉽지 제가 않죠. 얘기 드리지만 이건 생각보다 해서 지방의 비평준화 그렇죠. 학교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실업계 학생들이 노리는 전형이 거의 교과이기 때문에 저희 용산고 학생들이랑은 힘드니까 네. 좀 이렇게 있다는 거. 종합 전형은 이렇게 해서 좀 있는 거 좀 노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라든지 이제 단계 해서 뭐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인데 서류 100%로 이렇게 먼저 1단계 3배수 그러면 요거에서 나중에 2단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성균관대 이렇게 노리는데 3배수니까 아 나 내신이 나쁘니까 막 해서 힘들어 근데 이걸 원서를 딱 해서 수시 접수하기 전에 해서 경쟁률 보고 만약에 3대1 이내다 종합전형이 3대1 이내면 그러면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네. 많이 판가름이 일단 기본 점수 깔리고 면접에서 이제 충분히 역전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노릴 수 있으니까 종합전형 꽤 노려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근데 여기에서 중앙대 같은 경우 서류 100% 이런 거는 좀 많이 이렇게 서류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좀 힘들 수 있고요. 해서 이제 좀 뭐 일정 배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 이제 입시 갔을 때 이렇게 해서 면접 좀 점수 퍼센트가 좀 높은 거 해서 일단 고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해서 일정 배수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이 30% 또는 이렇게 50% 계열 적합성에 따라서 면접 50%까지도 이렇게 반영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렇게 종합으로 이렇게 노려볼 만한
대학들 있다는 말 거. 잘하는 거 참 중요하겠네요. 이게 확실히 경쟁률을 봐도 면접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 대한 경쟁률은 차이가 나고 면접이 있는 학교가 경쟁률이 조금이라도 더 낮잖아요. 네. 그게 부담돼서.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뭐 어떤 학교 회장이라던가 아니면 반에서 어떤 걸 했다거나 발표에도 좀 자신 있고 친구들한테서 리더십이 좀 있고 이런 친구들은 면접 부분이 있는 학교를 노려보는 것도 전략적으로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이렇게 던져주고 서울대 면접도 구술 면접 이렇게 실시하는데 해서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문제해서 여기서 면접관 앞에서 설명하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있고 물론 몇 개 좀 낮은 대학은 인성 면접 그리고 그쵸? 그 보통 중간 단위는 이렇게 해서 중간 학교들은 그 내가 생기부에 이렇게 했던 그쵸. 활동 내용 가지고 여기서 어떤 활동인지 그래서 전공 접학성이 많이 그 전공에 관련된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립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 면접형 같은 경우 면접이 50%에 해당하니까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노리면 좋은 학교들이고요. 네. 논술 이제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사항 이렇게 얘기 드리면요. 해서 학생부 교과나 스펙이 이렇게 없는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논술 전형을 이렇게 마지막 노려야 희망이죠. 되는데 네. 논술은 일단 신분 상승의 기회다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4, 5등급 이렇게 받는 학생 시립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논술 이렇게 노려서 합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노릴 수 있다는 거. 일단 논술은 준비하면 독해력이 이렇게 상승하고 독해력은 모든 공부에 일단 기본이 된다는 거. 수학 같은 경우 수리논술 같은 경우 이제 문제 그 정의 증명해 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파악하기가 많이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논술 준비를 꼭 수능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문은 국어사회 그 다음에 자연은 수학과학 이렇게 해서 많이 도움되니까 해서 공부해 두면 논술 준비해 두면 당연히 수능까지도 이렇게 해서 도움된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는 나중에 대학 가서도 이렇게 해서 필수적인 능력이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중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1에서 5등급 학생들이 이제 좀 노리는데 수능 성적이 불안하거나 정시를 이렇게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논술 대학에서 거의 인원이 거의 그대로고 소폭 아주 조금 이렇게 줄은 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일단 쉬운 논술 이렇게 해서 강요로 지시문이 평이하고 논제는 좀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거. 일단 교과 과정 내에서만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논제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하고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은 낮아서 논술이 거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거. 해서 공부할 방향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렇게 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 결정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논술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많이 경쟁률이 꽤 많고 그 다음에 높고 그 다음에 수능 국어 비문학과 연계해서 학습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인문논술 같은 경우 이렇게 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저가 있는 게 나쁜 곳이 아니라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된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노려야 되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 교과 성적은 실질적인 반영하는 게 이렇게 해서 카톨릭 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70% 교과 30%인데 교과 30% 30점가 30점 만점에서 해서 5등급도 28.8점이니까 바로 5등급도 1.2점 밖에 이렇게 차이가 안 나진다는 약간 거. 영어 느낌이네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것보다 그렇죠? 더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또 만약에 과기대 같은 경우 해서 논술 70% 교과 30%인데 해서 교과 여기 10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바로 400그러니까 40점 1000점 만점에서 40점이니까 이거는 100점 만점엔 4점이다. 네, 4점밖에 차이 안 나면 그럼 글씨만 조금만 이쁘게 써도 충분히 이렇게 교과는 그래서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교과 내신 성적은 크게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결국 논술 잘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교과 이렇게 배점들 여기 학교에 따라서 출결 뭐 이거 거의 미미하니까 네. 이렇게 있는 거 해서 중앙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논술 60%, 교과 20%, 출결 20%니까 해서 그리고 교과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20점 여기서 소수점으로 해서 정말 미비하네요. 5등급 같은 경우 0.32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해서 거의 교과 성적은 이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럼 논술 대비 학습 전략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논술 대비하려면 따로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 이렇게 잡는데 주말 오전 특히 이렇게 해서 주말에 늘어지면 안 되고 이때 이렇게 해서 특히 시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요거를 애들을 네. 학생들을 좀 집중시켜야 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알았죠? 어머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인문 논술은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이 성적이 좀 미비해도 인문 논술은 해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과 애들 중에 수리 논술은 저는 학교 시험도 수학도 자신 없는데 제가 무슨 수리 논술을 쓰나요? 라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니까 한번 좀 당부 말씀을 딱 하고 어떤 애들이 어느 정도 애들까지는 그래도 왜냐면 생각을 좀 잘해보면 너보다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이 학교에 논술을 쓰지 않아. 이게 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수학 못하는데 내가 무슨 논술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일단 당연히 수학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 중심으로 하는 대학과 수학 과학 이렇게 하는 대학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 논술에서 약식 논술로 이렇게 해서 좀 낮은 대학도 이렇게 뭐 가천대라든지 서경대 이렇게도 약식 논술도 이렇게 있고 해서 논술을 이렇게 써놓는 걸 대비하면 이게 어쨌든 그 개념과 정의 증명해 가기 때문에 수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수능에도 어차피 이왕이면 다홍치마 수시 쓸 게 없는데 라고 해서니까 일단 논술도 써보고 수능 성적도 올릴 수 있고 일거양득 이렇게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지금부터 3월부터 지금 이제 앞에 12월부터 제가 이걸 강좌를 연지 않은 건 일단 3월 그러니까 미적분을 일단 베이스가 돼야 되니까. 베이스가 돼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해서 3월부터 이제 우리 다 2월까지 이제 미적분 선행을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에서 이제 3월부터 준비해 간데 이건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수능 면접 수능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해서 그 학교 맞춰서 맞춤식으로 이렇게 대비 갈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학교마다 이렇게 논술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준비하면 충분히 이렇게 노릴 수 있다는 거. 또 논술은 수시 납치를 거의 당하지 않죠. 수능 이후 네. 수능 후 논술이 대부분이니까 네. 수능 앞에 대박 치면 뭐 안 가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논술 먼저 써놓고 수능 대박 나면 그러면 논술 보러 그냥 면접 보러 안 가면 되고 앞에 연대랑 이렇게는 당연히 그렇죠. 전기 논술은 네. 좀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대다수의 학교들이 후기 논술이니까. 네 그렇게 노리면 된다는 거. 그래서 개념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수능 학습 관련 논술 학습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하는 대학의 유형별로 맞춰서 이거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성우쌤이 잘해준다. 해줄 거라는 그쵸? 거. 네. 네.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지금 뭐 너무 그냥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 해서 아무 이렇게 논술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기출문제로 여기 대학교 기출문제로만 이렇게 수업 진행할 계획이어서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해서 논술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고3 이제 3월부터 이제 뉴파인 프로그램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일단 여기 이촌에서 작년 네.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적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원을 개원한 지 3년 차가 됐는데 많은 고3 친구들을 졸업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재원생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대다수가 1년 이상 수강했던 친구들이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심지어 뭐 3년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저희 학원 규모에 비하면 엄청난 성공적인 대입 이제 실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모범적인 우리 선배들에 이어서 우리 또 올해 내년에 24학번이 될 후배들도 이 선배들의 뒤를 따라 좋은 대학교, 목표하는 대학교에 꼭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한 해 이제 제가 중요하죠. 네. 로드맵 이렇게 짰는데, 일단은 학사 일정 1, 2월 지금 현재 겨울방학 동안 이고요. 3월 초에 이제 3월 모의고사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모의고사 3월, 4월, 7월, 6월, 7월, 9월, 10월 거의 이렇게 뭐 쭉 있지만 다 있죠. 네. 그 중에도 중요한 게 3월과 음. 6월과 9월이라는 거 해서 3월 모의고사 그런 말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3월 모의고사 보면 그 성적 가지고 끝까지 거의 간다. 끝까지 간다 하는데 3월 모의고사를 거의 시험 범위가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앞에 짧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서 좀 생소한 부분들 있기 때문에 3월에 점수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제 쭉 고3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3월 점수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올려간다는 거. 그래서 시작점을 3월 모의고사 40점으로 시작하면 그럼 거의 한 고3 마지막에 60점까지 가고, 근데 만약 60점, 70점으로 간다 그러면 80점대 1등급 이렇게 노려지고, 이번에 70점 이상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1등급 이렇게 노려진다는 거.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어디서 시작하냐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끝까지 가는 게 대부분인 것도 맞지만 분명히 네.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탄탄하게 뭐 어차피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시를 노릴 수밖에 없고, 지금 시기상 네. 뭐 내신이야 수원투 이미 종료가 됐고 미적분 확통 남은 상황에서 수원투를 좀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수능까지 모의고사를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 방학 때는 수원수투 같은 경우 3, 4점 상위권 반 같은 경우 3, 4점 위주로 이렇게 해서 자이스토리라는 책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3월에 준킬러 대비, 그래서 N4점짜리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많이 공략하게 될 거고요. 중간고사 있으니까 중간고사 이렇게 잠깐 이때는 미적분, 중간고사 미적분, 확통. 확통 대비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준킬러 대비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하고, 여름방학 때는 이제 킬러 문제 마지막 이제 어려운 있는 4점. 네, 어려운 4점짜리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갈 거고요. 중하위권 같은 경우 이제 2, 3점짜리 이렇게 대비 위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방학 때 잡아갔고, 그래서 이때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이렇게 해서 좀 공략을 할 거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아주 킬러는 조금 수준이 낮아졌고 좀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당연히 해서 약점 공략, 내가 증명 문제가 유독 이렇게 안 된다 그럼 증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가나다 진입 판정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 이렇게 좀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합통 같은 경우는 해서 상위권은 당연히 지금 기본서에서 심화까지 이렇게 해결했고, 심화 문제풀이 내신 대비, 그 다음에 중위권은 기본 개념 정리 이렇게 쭉 해갖고 문제풀이와 내신 대비 이렇게 해서 쭉 가고, 그 다음에 이때 여름방학 때는 이제 자이스토리나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책 기출 문제 이렇게 대비해서 킬러랑 이렇게 좀 준비해 갈 거고요. 미적분 확통은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니까. 네, 여기 뭐 수능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 이렇게 시험도 해서 기출로 많이 출제가 될 거고. 네. 해서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 너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님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일단 위에 수원수투나 미적은 그 단원에 맞는 이렇게 공부를 한 반면 이제 모의고사 전반적인 앞에부터 랜덤, 끝까지 그쵸? 이렇게 섞어서. 있는 거 지금 현재 3월 대비 이렇게 3월 대비로 해서 준비해 갖고 그 시기에 맞춰서 4월 대비, 6월 대비, 그 다음에 전범위 이제 6월 달부터는 9월 대비 들어가는데 9월은 전범위 시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전범위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이렇게 하게 되고, 수리논술 같은 경우 수업 같은 경우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데 네. 주요 대학 기출로 이렇게 해서 논술, 그래서 주대계, 한양대, 인하대 이렇게 여러 대학들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러면
유독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이렇게 나 이 학교랑 스타일이 좀 그쵸. 맞는다. 그런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9월 달에 이제 원서를 쓰지만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이 정도 대학 6월 평가원 끝난 다음에 이 정도 대학 이렇게 수시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지원대학 맞춤식으로 해서 거기 학교 거 대비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3월부터 쭉 해서 모의 평가가 있습니다. 논술 그렇죠. 각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거 그거에 대한 거 이렇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직전 대비해서 이제 학교 맞춤식으로 해서 11월 말까지 보통 이제 인하대와 마주대가 11월 말 때 이렇게 시험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해서 논술은 직전 대비 이렇게 가질 거라는 거. 논술이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학교별 전략이 너무 중요한 또 시험이니까 학교마다 네. 너무 다르잖아요. 네, 해서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 이제 뭐 삼각함수 내용이나 그치. 이런 것들이 좀 특정 영역을 은근히, 좋아하는 네, 그런 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기하 파트가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하곤 합니다. 한데 일단 그 중에서 한양대를 참 많이 이렇게 노리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오전일, 오후일 다 너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약간의 운까지 따라서 맞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거에 집중적으로 대한 공부한 게 딱 나오면 나이스. 네. 안타깝게 안 나오면 네, 뭐, 그래서 네. 조금 한양대는 그렇게 약간 전반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수학에서 그게 좀 주되게 이렇게 있는 게 좀 논술 각 몇 개 학교 특징입니다. 하고 이제 고3 1학기 수학 집중 정규 프로그램 이제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미적분은 A반과 그 다음에 미적분 B반인 이렇게 화목에 걸쳐서 그 다음에 확통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해서 B와 수능 A 그 다음에 수리논술은 일요일 아침 이렇게 해서 12시부터 3시까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B가 조금 약한 친구들이죠. 뭐 네. 개념부터 해서 좀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친구들. 좀 더 이제 그래서 시간을 더 그쵸, 투자해서 확보를 해내고. 그래서 일단 미적 확실하게 이렇게 내신 대비도 잡아갈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미적분 A반 이때 이거 한 번만 해서 내신 대비 어떻겠냐 이렇게 걱정하시다가 이 미적 A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서 토요일 거의 여기에서 수능 A반과 그쵸? 수능 A반과 A반이랑 연결시켜서 같은 반이죠. 네. 2반과 2반은 같이 이렇게 같은 반. 들어야 되고 네, 독립 수강이 안 되고 월 토에 미적분 A와 수능 A는 한 세트짜리인데 다른 영역을 잠시 했다가 네. 4월부터는 그쵸? 이제 4월에 중간고사 이제 대비 내신 대비 들어가야 본격적으로 되니까 들어가면 미적분으로 그때는 전환된다. 미적분으로 해서 그래서 이때 네. 바로 중간고사 준비를 월 토에 걸쳐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일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 그래서 고3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거 해서 저는 여기 너무 꼭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다른 거 바쁘다고 잘 안 하거든요.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고 3시간이면 많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감각 유지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네. 혼자선 잘 안 되잖아요. 누가 시험을 딱 시간 맞춰서 혼자 딱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네, 많이 게을러지고 물론 막 이렇게 해서 사설이랑 뭐 이렇게 풀고 자기 나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너무 중요해요. 최근 유형에 맞춰서 저도 더 설명하고 이 형태가 어떻게 이어지고 이런 것들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월 대비였다면 이제 3월부터는 해서 6월 대비 맞춰서 그렇죠. 네. 6월 평가원 대비 맞춰서 범위 거기 맞춰서 뭐 그래서 3월 초반에는 또 3월 대비잖아요. 몇 네. 번의 수업은 2번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바로 이후에 이제 6월 대비에 거의 6월에 맞춰서 이렇게 네. 대비하고 6월 이후는 당연히 9월 이제 전범위에 걸쳐서 이렇게 대비 갈 거라는 거. 이렇게 모의고사 요거 꼭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하면 되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미적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상위권 조금 제가 레벨 테스트 이렇게 해서 좀 이건 좀 잘하는 학생들만
그래서 만약에 좀 중위권인데 자기는 한 번만 하겠다. 그건 좀 나중에 내신도 그쵸. 그렇고 그런 이거- 친구라고 수능 미적분 선택 안 하나요? 네, 미적분 좀 해야 되기 이과면 때문에 낮아도 보통 미적분 선택하기 네. 때문에 저라면 중위권이면 당연히 B를 선택해서 주 2회 수업을 듣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고 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월요일 A반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서 화목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좀 집중해서 뭐 미적분 이렇게 확실히 잡아가는 거. 일단은 고3 내신이기도 하고 어차피 수능 볼 과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은 좀 확실히 더 잡아둬야 그래야 여름방학 때도 편해지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네. 대해서도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중위권, 우리 애가 수학 중위권 뭐 예를 들어서 3등급, 4등급 그거보다 더 밑에거나 근데 뭐 4, 5등급이다. 그러면 센 수학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데 3등급만 되면 저는 걱정할 것 같은데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적분이라는 파트는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기도 하지만 단순 계산이 엄청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중위권,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단순 계산력 연습을 반복 숙달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센을 저희가 메인 교재로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센으로 연습시키는 교재가 되고 그 다음에 네. 학생별로 또는 아이들 난이도 수준별로 해서 추가 프린트, 추가 자료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기출 그리고 내신의 좀 킬러 유형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루겠죠. 네, 당연히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고쟁이와 센 수학 같은 경우는 3월에 그냥 기본으로 끝낼 겁니다. 3월에 끝내고 4월에는 이제 미적분 시험 대비 교재로 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또 시험 대비 교재 나가고 수준별 프린트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 가고 그다음에 수능 특강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내신 문제 거기서도 따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본적인 수능특강 뭐 안 볼 수 네. 없는 책이니까. 그거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갈 거라는 저희가 거. 이런 정규 수업은 이렇게 올려진 프로그램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학생마다 너무 수준이 좀 이 정규 수업 자체가 힘들어서 벅차면 조금 더 낮은 서브 교재 하나 줄 거고 네. 또 고쟁이 위에 급이다 너무 잘한다 그러면 또 그만큼의 또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줘서 개별 플러스 알파의 케어가 들어간다 이걸 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수준별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도 불라든지 불라나 이렇게 해서 1등급 수학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부족한 학생 경우 라이트센이나 이렇게 해서 뭐 좀 더 기본 탄탄하게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것들 저희도 이렇게 이제 중형에서 학생별로- 대형 학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제 성장 네. 하고 있는 학원이지만 대형 학원에서 이렇게 개별 케어 해준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걸 해주신다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뒷시간에는 꼬박꼬박 해서 거의 테스트 꼬박꼬박 지금 방학 때는 따로 시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 꼬박꼬박 이렇게 뒷시간에 테스트하고 테스트 좀 점수가 부족하면 좀 남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래, 고3 너는 좀 남아야 돼. 클리닉까지 이렇게 좀 일찍 오고. 케어하는 그러한 그렇게 3월부터 이렇게 진행해 갈 거고요. 3월은 엉덩이 무겁게 해야죠. 네, 해야죠. 하고 수원2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수업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지금 A반 그 상위권 학생들은 꼭 필수로 가야 될 게 이제 4점짜리 이제 킬러 그러니까 거의 그쵸. 준킬러에 가까운 이 4점짜리와 킬러 문제도 이렇게 꽤 다뤄질 거고요. 하고 해서 수특 변형 문제 또한 이렇게 좀 더 다뤄서 그래서 수능 감각 꾸준하게 이어가고 수원수도 이렇게 연결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수능 이렇게 점수 더 올려야 할 학생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3점짜리랑 그러니까 좀 어려운 3점과 지금 2점짜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쭉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점짜리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이렇게 노리고 수능특강 변형 당연히 이렇게 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외적으로도 당연히 추가 프린트 이렇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거지만 그래도 당연히 자료 따로 이렇게 나가서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이렇게 잡아가고 그 다음에 좀 상위권은 4점에다 더 어려운 거 여기에서 좀 확실하게 이렇게 이번 여름방학 전에 이렇게 해서 중간 중상 난이도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여기 수원수투 수업 내용입니다. 미적분반은 난이도가 두 개로 갈라져 있지만 선택하는 게 학생 기준으로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 수원2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 왜냐면 일단 주 1회죠, 둘 다. 그리고 네. 교재가 엇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다르긴 하죠. 네. 근데 내가 어중뛴 학생이야. 그러면 무조건 돌아봐야 되는 게 2학년 1, 2학기 때 내가 수원2를 어떻게 했었는지를 돌아보고 겨울방학 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봐야 되죠. 그걸 어쨌건 네. LT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의 시험, 뭐 저희 기존의 재원생들이었다라면 그쵸. 저나 원장님이나 고등팀장이 다 알고 판단을 해 주겠지만 보통 LT를 보고 나면 한 번의 시험으로 학생들을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서 반배치를 시킬 거고,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수원2에 B반에 들어갔다. 근데 네. 공부를 해봤더니 난 너무 쉬워. 그러면 바로 반이동을 하면 되죠. 네. 네, 대신 기출 이제 N기출 3점이라는 게 교재를 바꾸면 나는 이 교재 너무 아까운 데가 아니라 잘하는 친구도 3점짜리에 대한 빠른 스피드로 전략적으로 좀 따라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도 필요하니까 절대 교재가 아까운 건 아니니까 저희도 네. 진행하면서 수준에 따라서 반을 이동 배치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하고 혹시나 학생들 중에 자기는 정시 집중하고 3점짜리 이렇게 해서랑 좀 애매한 경우는 해서 정시 집중하고자 한다면 이 3점짜리 반과 4점짜리 반 이렇게 해서 그렇죠. 동시에 이렇게 들어서 네. 토요일은 나 수능 수원수투 수원수투 22문제고 정말 많기 때문에 이번에 수학 이렇게 잡는데 올인이죠, 올인. 수원2 해서 올인.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 해서 저희가 일단 상위권이어서 4점짜리만 하든지 아니면 중위권이어서 3점짜리 중상위권이면 여서 자기가 좀 더 도약해서 미리 더 이렇게 좀 더 욕심내서 하고자 한다면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비록 앞뒤로 붙어 동시에. 있지만 주로 따지면 주 2회 수업인 거잖아요. 그쵸. 네. 뭐 일주일에 2번 수업하는 틀이니까 그렇게 노려도 좋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겠네요. 네.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통 같은 경우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선택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과에서 용산고나 중경고나 이렇게 해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 좀 미적다 하니까 어차피 수능에서 미적 볼 거니까 확통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헤이. 네. 근데 이거 내신 제가 봤는데 이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고 단위수도 3단위나 되는 좀 너무 중요하니까 확통 이거 학교에서 학교마다 다르죠. 2단위인 학교들도 있고. 일단 네. 용산고는 3단위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용산고는 일단 3단위고 여기 이거 무시할 거 아니기 때문에 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건 만약에 논술을 이렇게 노린다라고 하면 확통 문제도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공부해 두면 어쨌든 내신도 따고 논술도 이렇게 수능에서 아니더라도 이렇게 논술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거 일단은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확통 수업 주일회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당연히 꼼꼼하게 테스트도 하고 데일리 테스트도 하고 주간으로 이렇게 테스트해서 그래서 만약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남아서도 플러스 이렇게 알파. 네. 이렇게 공부 진행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수리논술 시간표 같은 경우는 일단 해서 아까 좀 충분히 얘기 드렸는데 내신과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이렇게 승부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상 같은 경우는 해서 가고 싶은 대학의 학교에 비해서 내신 및 스펙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결국 좀 모두 다 아닙니까? 모두 다. 그렇죠. 그리고 네. 수학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 그래서 제가 수능에도 어차피 도움되고 첫 번째랑 두 한다는 번째랑 괴리감이 너무 큰데요. 그래요. 일단 네. 수학 중심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시간은 일요일 12시에서 네. 3시까지 이렇게 편성돼 있고 교재 및 특징은 기출 및 자체 프린트로 이렇게 그럼요. 제가 기출로 거의 결국 기출 내공이 중심에다 내공.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그게 나온 배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 거 네. 그렇게 따로 프린트가 이렇게 가지고 제가 이제 특장점 이렇게 해서 수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인문논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고3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해서 인문논술을 이렇게 수요가 그렇게 지금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고민 중인데, 일단은 인원수를 더 확보해서 수요가 조금 더 찬다면 네. 인문논술에 대한 오픈은 저희가 언제든지 네. 할 수 할 있는데, 근데 그쵸. 네. 사탐을 또 지금 일단은 먼저 사회문화 고3 때 이제 다 선택한 해서 제가 문과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정말 선생님 어렵게 모셨고, 지금 현재 매가 이렇게 재종반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동에서 네. 저기 사과나무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탐쌤 이렇게 모셔와서, 그래서 일단 대상은 그러니까 내신 및 수능 대비 중인 문과생들이 이제 사회문화 이렇게 하고 인문논술 이렇게 대비하는 학생들, 그쵸. 동시 대비하는 대비가 학생들,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일은 해서 일요일 11시에서 3시 네. 이렇게 가질 거고요. 하고, 그 다음에 교재 및 특징은 자체 교재 이렇게 사용해서 일요일 4시간만 투자해서도 그럼요. 이렇게 해서 사회문화 이렇게 완벽 대비해 너무 필요하죠. 간다는 거. 네. 1년 투자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사탐뿐이라고 사탐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수요 학생들 대상으로 거의 해서, 그러니까 좀 인문논술 네. 같은 경우 수요 인원수가 좀 더 채워지면 그래서 다시 따로 시간 강좌 이렇게 열 계획입니다. 이 사탐 부분은 학원에서 좀 추가적으로 어머님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제가 설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또는 문의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학원 대표 번호로 주시거나, 꽤 많은 어머님들이 제 번호를 알고 계시는데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3 설명 열심히 해주신 이승훈 수학선생입니다. 이상준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